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재 탄핵 결정 한 하루 이틀 전에 하야 선언을 윤석열 씨가 하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지금 김용민 씨가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에 대한 망명 신청을 하겠다는 계략을 꾸미는 것으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다. 이에 몇몇 국가에 대해서 미리 타진을 해보았고, 하야 발표하기 전에 김건희와 가족이 먼저 출국해서 숨어 있다가 망명 발표 후에 즉각 망명 신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돈다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탄핵이 결정되기 전,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이 결정되기 하루 이틀 전, 빠르면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늦으면 하루 이틀 전에 윤석열이가 하야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김건희와 그 가족이 모 국가의 대사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치외 법권 지역이 됩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하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어쨌든 결재권자가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하. 김건희와 예. 그 일가는 망명을 신청할 권한이 있죠. 영부인 신분이었고 그 일가에 관련된 얘기이기 예, 예. 때문에 망명을 받아들일 나라에서 망명만 받아들인다면은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죠. 몇몇 국가하고는 이미 타진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상당히 많은 재산을 빼돌린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가 망명하길 바라는 사람 너무 많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네. 김건희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덮어줬던 검찰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선 김건희가 없어지는 게 최고네요. 김건희가 없어지는 순간 자기들의 죄가 다 덮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타국에서 망명을 허가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출국 금지를 시키는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걱정인 건 네. 그 직무대행이 최상목이고. 네. 김건희와 국정원장이 통화했다는 것. 이거는 진짜 확실한 빼박 증거입니다. 예. 그거로 출국 금지 시키라고. 네.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셔야 돼요. 시민이. 지금 들으신 내용은 13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 브리핑 단독으로 윤석열 하야와 김건희 가족의 해외 망명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사실 설득력은 크게 없지만 오죽하면 이런 뇌피셜까지 돌고 있나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여지껏 보여왔던 위헌과 위법적인 행태가 결국 이러한 억측까지 낳고야 말았는데요. 오죽하면 이럴까 싶은 거죠. 차관님, 혹시 입벌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해 주시면.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뜻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의 인터넷 소위 비속어입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10가지 거짓말을 추려봤습니다. 이른바 입벌구 윤석열 10대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개구라. 숨쉬는 것 빼고는 새빨간 거짓말. 그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내란을 저지른 내란 수괴가 된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온 건데요. 그래서 혹시 몰라 이런 의혹을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 소속 변호인들이 보수진영 일각에서 거론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전 하야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사실 이들의 이런 반응이 더욱더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4일 윤석열 측 윤곽근 변호사가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렇게 일각에서 윤석열 하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14일 채널A를 통해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누차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단심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를 모은 국민투표에 선출된 최고 헌법기관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걸맞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중대한 결심이란 건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한 결심이지 대통령의 자진하야는 절대 아니라며 자진하야를 운운하는 건 탄핵 공작을 하는 이들의 사악한 상상력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윤석열의 안티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도 자진하야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하야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발끈했습니다. 그는 변호인단이 직접 윤석열을 접견다니고 변론전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그 누구도 하야 같은 소리는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망상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적었는데요. 앞서 우파 농객인 조갑재 TV 대표는 전날 오후 YTN 라디오 뉴스 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 피플에 나와 탄핵 선고 전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등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18일 9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에는 10차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13일 열린 8차 변론 기일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윤석열 측의 어거지 증인 요청으로 변론 기일이 2회차가 더 늘어난 거죠. 하야도, 망명도 사실 무근이라는 내란 속의 윤석열. 마지막까지 어떤 꼼수를 부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배운 게 법기술이라 어떤 법기술을 또 사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냥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무슨 개쪽을 당하려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걸까요? 탄핵 재판을 포기한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이 정말 이상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증인신문은 다음 주 목요일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중순이면 윤석열의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한 차례 추가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차에 이어 목요일 10차 변론 기일을 열기로 한 건데요. 추가 채택한 증인은 목요일에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부르자는 윤석열 측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홍 전 차장의 경우 두 번째 신문인데 왜 자꾸 최악의 악수를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 전 차장이 출석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리가 만무한데요. 대체 무슨 꿍꿍일까요? 국회 측이 함께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어 실제로 나올지는 미지수인데요. 헌재가 변론을 연장한 건 윤석열 측의 불만을 잠재우고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신경질적인 헌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조차 말리는 골 때리는 상황까지 연출했던 김계리 변호사. 마치 윤석열의 탄핵을 바라는 변호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요. 헌재는 시간 제한 없이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이 결정되자 이제는 시간을 끌겠다며 변론 기일 연기를 또 신청한 겁니다. 그날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구속 취소 신청 신문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형사재판은 오전 10시부터고 현재 탄핵 심판은 오후 2시부터라 시간대가 겹치지 않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석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데요. 변론이 한 차례 추가되긴 했지만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달 말쯤 최후 변론까지 끝낸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석열의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가 증인 신청, 변론 기일 연기 등 다양한 법기술이 동원됐지만 기껏해야 일주일이 밀렸을 뿐 시간 끌기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합니다. 더 이상 뭐 형사 책임을 묻고 하는 그런 지금 그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이제 현재도 그렇게 안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선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